오늘 수열 부분은 일단은 수열이야.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거 생각 좀 하자. 수열은 어떤 게 중요할까? 일단은 우리 먼저 배우는 게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이고 수의 나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맞지? 하나씩 넣는 거야. 그래서 보통 1, 2, 4 그다음 뭐야? 보통 8이라고 하지. 규칙에 따라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 규칙이 있어야 돼.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어. 피보나치 수열 1, 2, 3, 5 그다음 뭐야? 8 이런 것들. 그다음 뭐겠어? 13 이런 게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수열은 제일 중요한 게 처음 게 되게 중요해. 처음 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초항이 중요합니다. 초항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항을 유추하자는 거지. 얘를 유추하자지. 일반항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열의 합 이거거든. 수열의 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또 시그마 개념을 들어가면은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놓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면 수열은 초항부터 시작해서 얘가 되게 중요해. 일반항. 그럼 또 선을 넘자. 일반항이 if AN이 뭐 EN이다. 그럼 딱 보면 뭐야 이거? 우리는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어. 봐봐. N이 1일 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N이야. N이 1일 때 몇이야? 2 이렇게 나오지. N이 2일 때 몇이야? 4 이렇게 나오지. 그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뭘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 대응이지 대응.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뭐로 볼 수 있냐? 등차 수열을 점함수로 볼 수 있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열을 수의 나열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둘씩 알려주긴 하는데 이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대응이라는 관계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대응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함수거든. 보편적으로 점함수라고 보지만 1차 함수로 보는 거지. 이걸 좀 디벨롭 또 할게. SN으로 보자. 합을 보자. 요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지. 맞지? 여기 공식이 들어가면 2 곱하기 2분의 N의 N-1이지. 툭툭 지어주면 SN이 어떻게 나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등차수열 일반항 알잖아. 어차피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1차 함수틱하게. 합은 몇 차야? 2차지. 그치? 그럼 또 재밌는 게 있지. 2차 함수가 나왔다. 2차 함수 나오면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게 뭐야? 축. 그러면 얘도 보면은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얘도 점함수거든. 맞지? n이 1일 때 0 나와야 되고요. n이 2일 때 뭐가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 그래프는 축을 보내서 쭉 이런 거거든. 맞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축을 항상 고려해야 되겠지. 축을 고려한다야 무조건.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수열은 점함수이기 때문에 축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수축에 들어갈 때 자연수단으로 끊기기 때문에 항상 축 근처를 트래킹을 해야지. 얘는 축이 n이 2분의 1딜이거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n이 2분의 1이면은 n이 1일 때 원래 n이 0일 때도 고려해봐야 되거든. 숫자가 아쉽게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축 기준으로 앞뒤 이거는 미안하지만 대입이야. 대입해서 트래킹을 하는 수밖에 없어. 수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트래킹이야. 찾는 거야. 대입이야. 대입이야. 그리고 또 이 봐봐. 초항하고 일반항하고 이렇게 합이 나왔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 수열 자체는 초항이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초항이거든 사실. 수의 나열인데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팡팡팡팡 가는 걸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가 스타트야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항을 따지고 보편적인 항 AN으로 일반항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일반항에 관한 식들을 일반항스러운 항들이 있어. 스러운 관계식을 우리 보통 뭐라 하냐면 점화식이야. 수열의 꽃은 점화식이야. 점화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않는가 이게 따라 달라지거든. 이 점화식 보통 등차 수열은 이거거든. 일정한 뭐가 나와야 되겠어? 숫자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럼 봐봐. 이게 등차야. 그러면 if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점화식 자체 그 차가 n이야. 크게 바뀌지. 맞지? 얘가 개차야. 별거 없어. 봐봐. A1이 1이라고 쳐봐. 그러면 A2-A1이 1이어야 되지. 맞지? 요 차이가 몇이어야 되겠어? 1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 2 나오겠지? 맞지? n을 2를 넣어봐. A3-A2가 2 나와야 돼. 요 차이가 또 2라는 거지. 여기 몇이야? 4지. 아까 보여준 거야. 요 차이 3을 넣어봐. A4-A3가 3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몇이야? 7이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보면은 얘가 AN이고 이거를 BN으로 봐. 수열 자체를. 그럼 어떤 특정 하나 이항을 잡았다고 쳐봐. 그치? 7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더했지. 그치? 그 다음 뭐이겠어? 4고 여기는 11이겠지.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더했지. 그러면 여기서 응용하면은 개차 수열은 이렇게 나와.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이거 적는 게 좋습니다. N-1 BK야. 이렇게 표현이 돼. 개차 수열은 교육과정 외 부분이긴 한데 쌤이 알려주는 이유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차가 일정한 거야. 이거 일정이잖아. 어떤 걸 일정한다? 숫자를 일정해야 돼. 그 차가만큼이 공차인 거야. 근데 이제 차가 변수가 걸렸다. 지금 여기 n이 변수인 거거든. 변수. 차가 변수가 있어서 얘가 수열을 이루더라. 이거를 우리 뭐라 한다? 개차 수열을 하자 이거지. 개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건 가볍게 봐주면 돼. 이 정도까지만 있더라야. 그 예전에 군수열이나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다양한 수열이 나올 때는 개차 수열이 필요했어. 지금은 이건 다루지는 않아. 근데 지금 쌤이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어차피 수열에서 심한 문제는 다 점화식으로 장난쳐. 점화식으로. 이런 점화식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점화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아 무조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사실 수열은. 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등차 수열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것보다는 등차 수열을 가장 집중적으로 볼 거라 등차 수열을 설명을 해야지 나머지 잡히거든. 봐봐. 등차 수열 재밌는 부분이 있어.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을 설명하거든. 요 중앙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애야.
등차 중앙 처음에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와서 요거 2배 한 게 양옆에 더한 거랑 같더라야. 그치? 좀 더 확장을 할까? 그럼 이거를 확장을 하면은 an 플러스 1의 2배를 한 게 an 더하기 an 플러스 2더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점화식으로. 오케이? 좀 더 확장을 하자. 쌤 이거는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어. 오케이. 어차피 등차 중앙은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편적인 설명이야. 보편적인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1, 3, 5, 7, 9, 11, 13, 15로 보자. 하나 더 볼까? 17까지 가자. 홀수의 숫자가 있어. 딱 봐도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이지, 맞지?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여기가 지금 센터지. 맞지? 요거 2개 더한 거. 요거 2개 더한 거. 요게 더한 거. 더한 거. 다 동일이지. 오케이? 지금 뻔한 얘기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떤 개념이냐면 이 두 수열로 봤을 때 얘가 중앙이야. 맞지? 그리고 봐봐. 또 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얘가 중앙이야. 그치? 3하고 15 기준으로 봐도 얘가 중앙이야. 맞잖아. 엄밀히 말해서 이거 밀어봐. 중앙이잖아. 요렇게 쓰는 게 좀 많아. 이걸도 디벨롭하면 등비도 똑같아. 이렇게 해서 등비 중앙으로 간다고 치면 뭐 이놈의 수업이 뭐 넘나드나요? 네, 넘나들어요. 등비도 똑같거든. 봐봐. 1, 2, 4, 8, 16. 이거 제곱한 게 양옆에 곱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지? 또 이거 제곱한 게 이거랑 곱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지. 여기서 또 하나 더 놓으면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 안 같아? 같지? 얘랑도 같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올 때 요 중앙에 대한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 대수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연산이나 심화 문제 들어갔을 때 과정이 팍 줄어. 근데 이거 애들이 생각보다 못해. 왜? 우리는 등차 수열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우거든.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n-1d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처음에 애들이 안 좋은 버릇이 하도 연립에 꽂혀 있어서 만약에 A6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A1 더하기 5D 그리고 A9이 나오면은 A1 더하기 8D 이렇게 놓고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만약에 16이다. 이거 연립하고 있어. 보통 이게 정석이거든. 왜? 수열은 초항이랑 그 수열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거 D, 공차 또는 공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야? 몇 번째 항인지 중요하니까 N이 중요하지. 수열은 초항 그리고 관계 나타나는 거 요걸 통해서 일반항 뽑은 다음에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볼 때 항의 개수가 중요하지. 요거 3개밖에 안 물어보거든. 보통 연립은 A1이나 이런 거 주고 시작하거나 뭔가 나오니까 여기서 N을 준 거고 그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3번째 보면은 하나씩 보면서 갈 거야. 지금 처음에 수열을 우리 뭐라 해야겠어? 점함수를 얘기했지? 그럼 3번째는 딱 봐봐. 수열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딱 하나 있다. 요거 이거는 쉬워. 이거는 아주 뻔한 소리야. 왜? 처음에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 했고 거기서 빼기 A1부터 바로 앞까지 합을 SM-라고 했단 말이야. 빼줘봐. 그럼 어떻게 나와 이거는? AN이 나오지. 이건 다 알아. 전제 조건이 뭐야? 이렇게 나올 때 따져야 될 거는 뭐냐면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지.
맞지? 그 우리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설령 AN이 이렇게 나왔을 때 2N 플러스 2가 나왔다고 쳐. 근데 S1이랑 A1이 같을 때 이게 만약에 3이라고 쳐봐. 그럼 이건 수열해 보겠어? 3 넣고 그 다음 뭐야? 2 들어가니까 4, 6 넣고 8 넣고 10 넣고 이렇게 가지. 이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 꼭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없지.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봤을 때 수열을 셀 때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아이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보여주면은 수열을 나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온 다음에 수열을 나열을 해. 네 번째 수 나열할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 주의할 점이 있는 게 봐봐. 1로 시작하고 A1, A2 쭉쭉쭉쭉 AN 그리고 3 이걸 15로 놓고 B1, B2, B3 쭉쭉쭉쭉 BM 30 나왔다 쳐봐. 그럼 보통 이제 이 수열이 등차수를 인다고 치면은 아이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치환을 해. 이럴 때는 CN으로 볼게요. 이렇게 되면 되거든. 그럼 얘가 뭐야? C1이고 얘가 뭐야? C2지? 그럼 얘가 뭐야? N에서 하나 더 있지? C의 N 플러스 1이지. 그치?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래. C의 N 플러스 2가 이거지. 그치? 여기서 몇 개 더했어? M개 더했지. C의 M 더하기 N 더하기 2고 이거는 C의 M 더하기 N 더하기 3이더라.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나오면은 문제를 다시 쓰는 거야. C1은 1이고요. C2, C M 플러스 2는 15고요. C의 M 더하기 N 더하기 3은 30이더라. 이렇게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얘를 연립하더라. 이렇게 보자고. 여기서 뭐 이게 어떤 항인지 이거 따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열을 다시 재정의하는 거거든. 이거는 수열의 재정의야. 똑같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새로운 함수로 정의한 다음에 다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있어. fx, gx, hx 타고 가는 게 있는데 또 설령 차함수를 놓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뭐겠어? 재정의니까 새로운 수열을 까는 거랑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커스는 이거지. 수열을 수의 나열이지만 대인관계인 함수로 생각하자. 이게 하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렇게 보고 이제 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뭐가 있을 것 같아? 출제자가 애들 엿 먹어라 이런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 절대값. 수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다? 절대값이야. 절대값하고 새로운 걸 재정의한 이거를 구간을 나눠버리는. 구간을 나눈다. 구간을 나눈다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옵션을 건다 할까? 점화식을 걸어서 일단은 절대값 먼저 하자. 절대값 났을 경우가 제일 재밌어. 그래서 앞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거 먼저 알려줬고 절대값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if 등차야. 등차면은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AN이 0 근처인
근처를 추적하는 거야 먼저. 먼저 비교할 때 이거거든. AN이 0보다 클 때, 뭐 AN이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트래킹 먼저 하는 게 이게 n이 만약에 뭐 7.4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AN을 땡땡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존재하진 않잖아. 그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A7과 A8을 찾아야지. 근데 만약에 이때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차는 양수지? 맞지? 그럼 우리 확인할 거 뭐야? A1, A2, A3, A4 쭉쭉쭉 나오고 끊고 A9, A10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그다음 볼 게 뭐 있어? 여기까지를 함수를 여기까지를 수열을 다시 정의해. 여기는 AN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는 BN으로 봐도 돼. 다시 수열을 정의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지금 먼저 찾는 거 뭐냐면 항상 뭐야? 요 근처를 추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야 메터드 알려줄게. 절대값 나왔을 때는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고 쳐. 만약에 뭐 절대값 뭐 AN 뭐 관심 없어. 절대값 뭐 AN 뭐 어떤 게 있어. 오케이? 이렇게 있으면 잘 생각해봐. 한 놈은 플러스고 이럴 때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태반이야. 태반 너의 99% 이상이야. 둘 다 양수를 줄 거였으면 봐봐. 둘 다 양수를 줄 거였으면 절대값 자체를 주질 않아. 해당초. 둘 다 음수도 주진 않아. 변태가 아닌 이상.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는 조건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에 먼저 트래킹하는 게 먼저야. 이 부분은 이런 게 먼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여섯 번째로 볼게. 이제 수열을 볼 때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 지금 팁을 알려주는 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SN, SN 플러스 1이더라. 이게 나타내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같아. 그럼 딱 보자마자 뭐야? A8은 0이다지. 이거는 AN 플러스 1이 0이라고 준 거지.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많이. 조용히 센스티브로 주는 거야. 그래서 수열을 할 때는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요 SN, S7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A1부터 A7까지 합. 얘는 뭐겠어? A1부터 A8까지 합.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7까지 합이랑 8까지 합이 같아. 그럼 A8이 0인 거잖아. 딱히. 딴 게 없잖아. 이런 부분이 간혹 튀어나와서 선지 내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카, 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주어진 조건을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 그 자리에서.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 진짜 힘들어하는 게 수열을 정의를 할 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정의를 할 때 점화식을 섞어줘. 점화식을 조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 다르게 표현한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킬러야.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지금 킬러에 대한 개념이고 지금 교육 과정에서 매우 유행하는 거야. 대유행. 근데 이거 조건을 정리할 때는 딱 한 느낌밖에 없거든. 추적이야, 추적.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게 추적, 트래킹. 뭘 추적한다? 일반항을 일반항이 아니라 초항. 초항 문제 보더라. 초항을 찾아가는 문제들이 나와.
미안하지만 찾아야 돼. 찾을 때 어떻게 하겠어? 조건이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 무조건 뭐야? 대입이야. 케이스 분류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 수용도처럼 가야 되거든. A1이 모일 때 이렇게. 좋게 말하면 대입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야. 보통 여기서 애들이 이런 문제 풀 때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려. 그리고 또 하나 또 옵션이 걸린 문제들이 주기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 점화식을 이상하게 넣었는데 규칙이 또 그 안에 있어. 주기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 주기성 띠는 거는 역시 이것도 뭐야? 대입이야. 주기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한 주기, 그 다음 한 주기, 한 주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 뭐야? 대입이야. 그래서 수열은 딱 이거야. 뇌 빼고 대입 잘하는 애가 제일 잘해. 딱 보자마자 매뉴얼대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다. 그 다음에 뭐야? 매뉴얼 없어. 그냥 대입. 그 다음에 뭔지 알아? 한 번만 걸려라. 근데 보통 3번, 4번에 걸리거든. 넘어가잖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지배하는 애가 수열을 제일 잘해. 그러니까 이게 수열 풀 때도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점아직 배웠어.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익힘책이나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전 교육 과정에 점아직 정리하는 걸 나는 가르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돼. 쌤 왜요? 그러니까 점아직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가야지. 전반적인 이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돼라고 말을 하거든. 지난 교육 과정 나온 거고 지금 안 나오거든. 그래서 시켜. 왜? 개차적으로 얘기했잖아 지금. 수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함에 따라서 이해도가 올라가야지 잘하는 애들이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뭐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거거든. 대입, 대입, 대입.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무조건 때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수열을 가르칠 때 되게 미안한 게 얘들아 초항이 이거야. 일반항이 이거야. 그리고 합이 이거야. 그 등차도 배웠고 등비도 배웠어. 수열의 합 시그마까지 배웠어. 다 가르쳤거든. 그다음 나온 문제는 오씨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하는 소리가 야 너 네? 야 공식 쓰지 마 최대한 너. 그다음 또 디테일하게 디벨로퍼 얘기하면은 이건 함수야. 그 등차는 1자함수 이케 등비는 지수 함수야.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이제 합은 관계식 잘 정리하면 돼. 이 낼 게 없으니까 절대값이 나오지. 절대값 나면 풀마 마풀 마마 야 마마 내겠냐 인간적으로 변태도 아닌 이상 풀풀 내겠냐 그냥 주지. 그럼 정중에 어떤 게 플러스일까 어떻게 마이너스일까 때려 넣어봐 일단.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무조건 초항은 양수로 먼저 봐. 왜 풀풀이 편하거든. 초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 맞지? 보편적인 걸 먼저 놓고 이해를 해봐. 아닌 게 보이지. 그럼 하나를 마이너스 바꿔. 오케이 둘 다 바꾸든지 이 말을 하거든 어느 순간. 보편적인 잣대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또 뭐야? 대입이야. 그러니까 수열은 뭐 공식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고 막 이제 공식을 어떻게 해서 이거 밀어넣고 계산을 한다.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는데 포커스를 둔다. 그럼 난 이거를 기교 부린다고 하거든. 기교 부리는 애들은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이쪽 부분은 대입이야. 수열은 딱 프레임 씌우는 거야. 점함수고 어떤 관계 있고 다 필요 없어. 대입해 일단. 수열은 대입이야. 그 다음에 함수는 뭐랬어? 그래프라 그랬지. 식은 짜맞추라는 거지. 좌변 두변 같아서 식 정리하는 연습하는 거. 식에서는 항등식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 A랑 B랑 같으면 툭툭툭 이어지는 거. 그래서 공수 원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함수는 그래프적으로 해서 x축, y축 거기까지는 쉬워. 또 다른 함수 정의하고 또 하나 정의해서 함수 3개를 섞을 줄 알았어. 오, 그러면 3개를 섞을 때 곱게 섞을까? 케이스 분류가 되지. 또 케이스 분류 나오네. 케이스 분류 뭔데? 확통이잖아. 이게 수학을 관통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 주기성은 사실 찾기 힘들어. 대입해 나와. 선생님 어떨 때 주기가 남아요? 하면 할 말이 없어 수열은. 함수는 주기성 얘기할 수 있거든. 대칭이 2번 겹치면 주기성이 뛴다고 하거든. 되게 생각하면 쉬워. 하나 y축 대칭 걸었어. 그리고 x 2대칭을 걸었어. 2개 대칭을 동시에 걸어봐. 그럼 주기가 타.
함수할 때는 주기성 할 때 그래. 야 대칭이 2개 걸렸어. 선대칭 2개 걸리면 주기를 탄다라고 얘기를 해. 생각 좀 해보라 그래. 여기 대칭되고 여기 대칭돼. 이렇게 타질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2단위로 잘려서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수열은 어떻게 따질 건데? 방법이 없어. 나열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수열의 재밌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a n 플러스 1을 이딴 식으로 정의를 해. 함수 나누듯이. 이거는 a n 플러스 4다. 이때 2an이더라. 마이너스 4라고 치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 이때는 an이 뭐 조건 하나 걸겠지. 맞지? 뭐 an이 이때는 양수일 때, 이때는 an이 음수일 때 이렇게 걸겠지. 이렇게 놓겠지. 그러면 이때는 등차 수열이고 이때는 등비 수열이지. 자주 나오는 거야. 등차 등비 혼종. 자주 나오는 개념이야. 여기서 또 절대값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일단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따라가야지. 그럼 이거 보자마자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지. 초항은 뭔데? 이게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조건 나오자마자 그럼 초항은 뭔데? 라고 해야 돼. 초항을 안 주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초항을 안 줬어. 그리고 만약에 A10이 8일 때 A1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값의 합을 구하라.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어떤 문자 하나 더 박으면 되거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뭐 K로 놓고 K는 뭐 자연수 걸어보는 거지. K는 0에서 4까지 정수라고 치고 하나씩 갖다 붙이면 돼. 그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지. 킬러야. 킬러 문제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옵션을 잘 걸어서 얘가들이 생각할 때 대입을 할 때 스펙트럼만 잡아놓고 수열이 왜 대입이 되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지. 기본적으로 그 변수가 되는 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하는 함수는 x축이 정의역이잖아. 맞지? 함수는 x축이 정의역이야. 근데 수열은 n이 1일 때, 2일 때 n축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이 하필이면 자연수야. 방정식 배울 때 자연수 정수 조건 주면은 식에서 문자 하나 모자라도 부정 방정식 나오면서 아이씨 이렇게 하잖아. 결국에 노가다잖아. 그 수열은 근본이 노가다니는 애들이야. 처음부터 변수에서 주어지는 게 n을 줄 때 1, 2, 3, 4, 5, 6 주어졌기 때문에 애당초 끊겨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푸는 게 너무 짜쳐 보이는데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이쪽 수열을 좀 딥하게 공부할 거면은 뇌를 빼고 푸는 게 제일 좋아. 요거 뭐 방법 있어? 값들의 합이 나오면 뭔가 옵션이 걸리겠지. 되게 간단해 문제 내는 거. 그럼 여기서 뭐겠어? 이 문제는 A1 트래킹 문제야. 또 하나 걸까? 여기서 시그마 뭐 K는 1부터 M까지 AK를 하자. 얘 최대값을 구하라. 결국 뭐겠어? 수열의 합의 최대값인 거잖아, 맞지? 이거 봐봐. 2배 했다가 빼주고 2배 했다가 빼주지. 계속 겹치는 게 어느 순간 순환이 걸리겠지. 순환 안 걸리면 머리 아파지거든. 이거는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주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거는 주기성이 안 걸릴 수 있어. 비슷하게 가지만 이상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제 설계할 때는 주기성이 있어야 돼. 주기성이 있으니까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가능하지. 왜? 주기가 8짜리야. 그럼 7까지 합이 최대야. A1부터 A8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S7하고 그 다음도 뭐야? 그 다음 것까지도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뭐겠어? A8이 0이어야 되지.
생각해봐야 돼. A8이 0이 아니면은 S7이 최대인 거야. A8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 계속. 봐봐. A1에서 A8까지 가는데 S7이 최대래. 이게 반복이 된대. A9부터 또 A 뭐 있겠지? 16이 있겠지? 얘랑 합이 같아. 근데 지금 딱 앞에 잘린 것까지가 여기까지 합이 S7이야. 얘가 제일 크대. 그 얘를 들고 들어갔잖아. 얘 음수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 A9부터 A15까지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음수를 먹어놨잖아. 그럼 얘가 제일 크겠지 거기서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치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쳐봐. 그럼 그 다음 게 더 크고 또 그 다음 게 더 크고 계속 커지는 거지 무한으로. 이거 보는 거야 지금. 얘가 음수면은 이때까지 제일 크고. 그러니까 주기성을 띈다고 해서 합도 주기성을 띠는 게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수열에서 주기성을 띈다고 해서 수열의 합이 주기성을 띈다? 그것도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딥한 부분을 되게 쉽게 쭉 개론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만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야 수능 문제라든지 그 뒤에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 이 부분이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돌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야. 내가 베타로 지금 찍고 있기는 해. 나중에 이런 파일들은 공개하진 않을 거야. 좀 또 가다듬어서 알파책, 베타책, 감마책, 델타책, 오메가책 이거 되지. 이거는 맛보기입니다. 오픈 수업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맛보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자는 거야. 주기성을 띈다고 해서 합도 주기성을 띈다? 아니야. 그러니까 수열이 A1부터 AN까지 가는 그 수열 과정 자체는 규칙을 띠는 하나씩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합도 규칙을 뜨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고 그랬지. 1차 함수는 아니야. 1차 함수 틱한 접함수야. 그 1차 함수를 보기 되게 애매해. 1차 함수 관계를 띠고 있다는 맞는 말이야. 그건 1차 함수다? 아니야. 그 관계를 띈다는 건 오케이인데 1차 함수는 아니야. 1차 함수는 다 이어져야 될 거야. 다음 함수니까. 애당초 정의가 설정이 잘못됐지. 점함수야. 그리고 합은 2차 함수, 2차 함수 틱한 거지. 왜? SN이 2분의 n제곱이 뜨잖아. 최고차항만 보면 되거든. n이 2차잖아. 그럼 합은 2차니까 2차 함수가 축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당초 1차랑 2차랑 어떻게 관계가 같아? 말도 안 되지. 처음부터. 그리고 이런 점화식 문제가 너네를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이번 평가 온 거 보니까 다시 수열에 대해서 딥하게 가더라. 지금 6월 평가원 보니까 조금 빡시게 가더라. 그래서 지금 쌤도 22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있는 이유가 풀이가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 근데 풀 때 있는데 아직도 정리를 못하는 게 이거야. 시험장에서 이 풀이밖에 나오질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하나거든. 대입. 그냥 대입해. 해설 강의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건 대입이거든. 대입인데 쌤 언제 대입해요? 그러면 수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미안하지만 5분 아니야 15분 걸려. 그 15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 줄여야 돼. 그래서 이쪽은 수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서 큰 점화지 조건 다 얘기한 것 같고